네,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하루의 꽁치입니다. 사실, 제 이름을 뭘로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됐는데, 알루라고 하기에는 요것도 이제 사용하시는 다른 분이 계실 것 같고, 하루라고 하기에는 또 하루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좀 재미있다 생각하는 꽁치? 아니면 날치? 고등어? 갈치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꽁치라는 생선의 이름이 입에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꽁치의 위로 한 장이라고 한번 문을 열어볼까 해요. 오늘은 12월 7일이고 화요일이죠. 사실은 기분은 수요일 같은데 아직은 화요일인. 오늘 하루는 다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좀 평범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바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무난하게 흘러갔던 하루인 것 같아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직장이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용하다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몸은 너무 지쳐 있는데 어디 하나 내 몸 만질 곳은 없고 피곤함은 쌓여가고 직장에 딱 도착해서 일은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진짜 월급 루팡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을 저 역시도 직장을 좀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수요일에 조금 많이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말에 쉬고 와서 월요일병이 있으니까 월요병 지나고 화요일은 카페인의 힘으로 버티는데 수요일이 되면 뭐야? 아직도 수요일이야? 언제 주말이 돌아오지? 이런 생각이 들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한 오후 1시가 지나서부터였을까요? 저는 그때부터가 가장 설렜거든요. 이상하게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몇 시간만 버티면 퇴근이고 나는 이제 주말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 약간 이런 기분인데 주말은 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지? 내 주말 어디 갔어? 이런 느낌이고 월급날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월요일이랑 월급날이랑 같은 글자거든요. 월이잖아요. 근데 주는 거 없이 월요일이 미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주말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지금은 저도 평일 일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주말에 이제 호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말에 나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말과 평일의 경계가 약간은 무너진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은 내 주말을 보내는 게 온전한 내 주말 같지 않고 평일 일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인 DJ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새는 부분이나 약간 버벅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조금씩 고쳐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만약에 이제 오전에 잠깐 나가서 일을 한다 치더라도 내 주말에 오전이 이미 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자고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다시 들어 누워서 자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상하게 좀 더 내 주말이 짧아진 기분? 그리고
월요일이 됐음에도 월요일이 아니라 이게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헷갈리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가지고 가끔은 조금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씩 일이 너무 많으면은 야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 하는 기분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학생이신 경우에는 사실 시험 기간이 코앞이 돼버리면은 평소보다 더 많이 시간을 공부에 쏟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시험 공부 때문에 내 휴식을 방해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공부가 휴식이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려고 진짜 자세 딱 잡고 앉았는데 너 공부 안 하니? 이러면은 괜히 하기 싫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이제 뭐 공부를 하려고 책을 딱 펴고 앉았는데 너 공부 안 하니? 대뜸 이러시니까 갑자기 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이제 책을 덮어버린 적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사실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하고 싶을 때 더 공부가 잘 되는 법이잖아요. 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스스로의 업무나 공부에 있어서 정말 즐겁게 아니면 혹은 또 주어진 일이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한이 다가왔으니까 급해서 바빠서 급하게 처리를 한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급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도 모두 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화요일이고 내일이 수요일이지만 또 수요일 지나가고 나면은 금방 주말이 다가오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듣기 좋은 곡으로 한 두세 곡 정도를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 이게 저 역시도 좀 세대 차이가 있지만 이선희님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그 노래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인연이나 아니면은 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런 노래도 있고 여러 노래가 있지만 그 노래가 굉장히 잠자리에서나 아니면은 나를 위로한다 생각할 때 그럴 때 조금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그걸 신청을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곡은 이소라님의 신청곡이에요. 사실 이소라님 하면 제발이라든지 바람이 분다, 그리고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넘버원이라든지 이런저런 노래도 정말 많아요. 이소라님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이소라님 특유의 목소리가 정말 사람을 좀 흡입력이 있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신청곡 같은 경우에는 가사 자체가 대신 웃어줄 노래라는 그 가사가 너무 진짜 마음에 와닿아서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아이유님의 반편지 그리고 러브포엠. 반편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지금 눈을 보고 전하지 못하는 말을 함께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그런 글이고, 당신의 밤이 평안하고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가사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러브포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역을 하면 사랑시잖아요.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랑에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시 하면은 뻔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설레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실컷 울 수 있도록 다가오는 노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4가지 곡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꽁치가 되기를 제가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